예, 안녕하십니까. 감자빠입니다. 저번에 식물 영양제로 쓰이는 그 원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주로 식물의 생육, 식물이 자라는 거죠. 식물의 생육에 관련된 것들은 해조 추출물, 그리고 아미노산, 미네랄. 이 미네랄은 그 히토류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토양 관리,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 종류는 부식산. 여기 이제 부식산을 가공한 풀픽산이 포함되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미생물이니 효소, 목초액, 당밀, 사포닌 등등등등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이 해조 추출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또 간략하게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해조 추출물을 농업에 쓰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조류가 사람이 먹는 데만 해도 부족합니다. 김도 먹고 미역국, 다시마 줄기, 톳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산 같은 경우는 이 해조류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다가 이 항구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배가 다니는데 해조류가 자꾸 자라서 좀 배가 이동하는데 방해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류를 딱 이제 수거를 해서, 자르고 수거를 해서 육지에다 버렸겠죠. 근데 이제 그 쌓아놓은 거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해조류가 이제 발효도 되고 부패도 되고 쌓이는데, 그 해조류를 쌓아놨던 자리에서 꽃도 이쁘게 피고 나무도 잘 자라고, 또 그 해조류 찌꺼기를 먹은 동물들이 생육도 좋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견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해조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해조류 무슨 성분가가 이 식물에 육상식물에 좋지 않을까, 또 동물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이 이제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해보니까 어차피 모든 육상생물의, 동물이나 식물의 조상은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식물인 이 해조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육상식물들에게는 없는 많은 유용한 그 성분들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조류라고 해서 다 같은 해조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주로 이 다시마 종류의 갈조류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생산량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갈조류, 이 다시마 종류의 이제 그 해조류를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럼 그 풀 종류에는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코필럼 노도섬. 섬이라고 하고 섬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요. 다시마 속에 한 종류의 풀인데, 이 다시마 속 이 갈조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약간 추운 바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검증도 됐고,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북대서양, 그러니까 이제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저 유럽 쪽에 노르웨이, 이렇게 추운 바다 쪽에서 많이 나는데, 대서양이란 것이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그 바다잖아요. 대서양이 춥냐 그러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옛날에 그 100몇 년 전에 침몰했던 그 여객선 타이타닉이 깔아앉은 곳이 바로 이 대서양입니다. 여기서 빙산하고 부딪혀갖고 이제 침몰돼 버렸는데, 그래서 대서양, 북대서양 쪽은 상당히 추운 모양이에요.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서 무슨 꽃게잡이나 강아지도 많이 잡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고 하는 풀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추운 바다에서 나는데,
추운 데서 자라다 보니까 생육이 좀 이렇게 암만 해도 더딜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안에 영양분이 농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가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검증된 풀 종류다. 그래서 해조 추출물 제품을 사실 때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다 제대로만 쓰였으면 상당히 괜찮은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에클로니아 맥시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굉장히 이제 더운 바다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적도 부근이죠. 그래서 이 풀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생산량도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을 팔고 있는데 보통 아스코필름 노도섬을 원료로 하는 해조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클로니아 맥시마라고 잘 써놓지 않더라고요. 병에다가 그냥 원산지가 뭐 남아프리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은데 보통 가격은 한 이 제품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조류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라 이 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이 원료를 수입이 왔다 하더라도 그 병에다가 이 원료를 어느 만큼 넣는지, 원료 꽉 채워 넣는지, 아니면 뭐 야만치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료 물 갖다 섞어 놓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데, 그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외국의 생산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참 양심이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좋은 제품을, 또 질 낮은 제품은 싸게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데 보통 이제 뭐 호주 쪽에서 나는 풀, 남반구죠. 적도보다 더 아래쪽에 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생산되는 풀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무슨 감태로 만들었다고 하는 해조가 나오는데, 뭐 전부 다 해조 추출물인 건 사실이지만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해조 중에서도 갈조류, 다시마 속에 풀이 많이 쓰이고, 이 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라고 하는 북대서양 추운 바다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가 이제 적도 부근의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에클로니아 맥시마라고 하는 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두발레이아, 포타토름, 쌍화섬, 엘마이섬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놔도 해조를 선택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해조류 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안경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달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해조류에 어떤 성분 때문에 이 농사 짓는데 여러 작물에 이로운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먼저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읽을 때는 어디서 또 시토키닌, 아니 또 뭐 사이토카이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요즘은 이제 통일된 것이 시토키닌으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사이토키닌이라 이게 입에 좀 붙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는 좀 뭐 비루스라고 배운 것이 요즘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바이러스로 읽듯이 요즘 이제 뭐 시토킨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사이토킨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해조 추출물 영양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의 생육 호르몬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사이토킨을 비롯해서 이 농민분께서 많이 쓰시는 지베렐린, 그리고 옥신, 그리고 앱시스산, 또 뭐 에틸렌가스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이토킨이란 것은 요만한 세포가 하나 있으면은 이 세포를 분열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작물이 확 커지는 맛은 없지만은 작물의 세포를 여러 번 이렇게 분열시키니까 크기에 비해서 좀 단단하고 무겁고, 크기에 비해서 무겁고 단단한 것은 저장성이 좋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 박스에 옛날에는 배를 한 12개 넣어야 몇 킬로가 됐는데, 이걸로 잘 키운 것들은 한 11개나 10개만 넣어도 그 무게가 같아져 버리고 막 그런 효과가 있겠죠. 또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수정하는 데 많이 쓰는데, 얘들 같은 경우 요만한 세포 하나를 그냥 또 크게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렐린 이제 수정할 때 많이 쓰지만은 그 외에 막 비대 효과를 써버린 것은, 비대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과일이 확 커지는 맛은 있지만은 뭔가 좀 안에가 좀 텅 빈 느낌이죠.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수확해 놨는데 설날에 창고에서 꺼내 보면은 이렇게 막 멍든 것도 많고 안에가 좀 이렇게 좀 부실한 게 많겠죠. 그 옥신이란 것은 식물 호르몬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겁니다. 옥신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농업 쪽에서는 이걸 뭘로 많이 쓰이냐면은, 식물을 심어 놓고 뿌리가 빨리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그 밝은제라는 걸 만들면서 옥신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옥신을 안 넣은 밝은제도 있는데 보통 넣는 밝은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키닌이나 사이토킨이 생육을 위해서 많이 쓰고, 지베렐린은 수정할 때 많이 쓰지만은 자칫 잘못 쓰면은 좀 이렇게 잘 크긴 하지만은 저장성이 안 좋은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베렐린이 사실 발견되게 된 계기가, 옛날에 벼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이삭이 쭉 커져버리는 그 벼가 있습니다. 갑자기 혼자 막 키가 커요. 그걸 이제 키다리병이라고 하는데, 왜 저게 키가 쭉쭉 클까? 키가 빨리 큰 것도 병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키다리병이 걸린 이 수도자 벼, 이 봤더니 그 벼 안에는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다 해서 발견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생육에는 좋은 거지만은 자칫 잘못 쓰면은 막 키다리병 같이 엄청나게 커버리거나 확 과일이 커지긴 커지는데 저장성은 안 좋아져 버리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수정할 때 많이 쓰죠. 옥신은 발견제 많이 쓴다고 했고, 엑시스산이라는 게 있고, 에틸렌 가스라는 것은 이것은 후수. 그러니까 바나나를 파랄 때 푸르댕댕할 때 따놨는데 이것을 유통 과정 오래 걸다 보면 노랗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덜 익었을 때 빨갛게 되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박스에 싸가지고 슈퍼마켓 통해서 우리 소비자 손에 전달될 때까지 보면은 빨갛게 익어갑니다. 후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이 좋아 후숙이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노화 촉진입니다. 노화 촉진.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게 사과예요. 사과. 에틸렌 가스라는 게 사과. 그래서 냉장고에 사과하고 다른 과일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빨리 익어버립니다. 사과 때문에.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과를 딱 따놓으면은 숨을 쉬면서, 과일도 숨을 쉬거든요. 숨을 쉬면서 이 에틸렌 가스를 내뿜습니다. 자, 내뿜는 것까지 좋아요. 내뿜는 가스를 다시 빨아들이면서 후숙이 되는 겁니다. 노화가 촉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옆에 또 다른 과일들이 있으면은 얘를 또 내뿜는 에틸렌 가스를 같이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늙어가는 거예요. 후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사과같이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과일 옆에는 다른 과일하고 좀 이렇게 그 격리시켜 놓은 게 서서히 익게 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식물 호르몬에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설명드렸는데, 해조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사이토킨이다. 그리고 사이토킨이라는 것은 식물의 생장을 돕고, 나중에 보면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고 튼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도 추석 때 이렇게 수확했던 과일을 그 다음 설날 때 팔려고 해도 단단하니, 또 썩은 것도 적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이토킨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400ppm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없고요. 이것도 역시 그 뭐 수입업자나 생산업자나 수입업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400ppm이면 100만 분의 1 빼면 뭐
0.0004%인가?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0.0004%? 그렇게 조금 되는데 뭐 될까? 호르몬은 이 정도가 굉장한 양입니다. 400ppm 정도면은 0.0004%가 이쯤 될 겁니다. 근데 뭐 200ppm이든 100ppm이든 이것을 농민들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입하면서 뭐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전문 분석 기관에 맡겨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 병 사면서 막 몇만 원짜리 사면서 또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분석 기관에 맡기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사이토키닌이 해조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성분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